네, 안녕하십니까. 제3회 장애인 아고라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권지현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5월, 7월이었죠. 농인 부모 밑에 있는 우리 청인 자녀들, 이 코다 분들을 모셔서 코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고요. 또 시민의 삶이라는 주제로 또 집에서 또 직장, 사회관계, 또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본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오늘은요, 일, 장애, 또 여성,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일하는 장애 여성분들을 패널로 모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사실 고용이나 일자리, 또 소득 같은 경우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 또 모든 사회의 주요한 논제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정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사실 장애 또 여성 이런 단어를 같이 얘기하면서 이중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또 아니면 이중 차별을 겪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사실 짐작하거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정책적인 얘기를 할 때 하고 있죠. 오늘 나오신 분들이 어떤 모든 상황을 대변하거나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일하는 장애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얘기해 주실 텐데요. 짐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당사자의 삶을 얘기하실 오늘 기회를 통해서 그런 간극이나 괴리를 좁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장애, 여성,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3회 장애인 아고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모두 네 분인데요. 오늘 기대가 큽니다. 오늘 각자 얘기해 주시기로 한 부분 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분씩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 왼쪽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제 왼쪽에 제일 끝에 계신데요. 우리 마선옥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꿈 제작소의 지금 대표님으로 계신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꿈제작소 운영하고 있는 마선옥이라고 합니다. 우선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한번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우리 경험도 많으시고 오늘 다른 분들 이야기에도 또 같이 들려주실 소감 이렇게 얘기해 주실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 옆으로 제 왼쪽에 계신데요.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근무하고 계세요. 김호진 팀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바우처 택시 업무 담당을 맡은 김호진 팀장입니다. 바우처 택시는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매우 익숙한 그런 이동수단이죠. 우리가 복지콜이나 또는 장애인콜로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네, 선물로 준 그렇군요. 그런 보조 이동 수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이용해 주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계신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이곳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오른쪽으로 우리 이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입니다. 저는 여행 작가로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해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성 장애인, 일하는 여성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또 즐겁게 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제 오른쪽 끝으로 매듭 네일 지금 뷰티 그렇죠? 네일샵을 운영하고 계세요. 김유진 원장님 초대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듭 네일 아트숍을 운영 중에 있고요. 제 이름은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얼굴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네. 지금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뷰티 건강 디자인과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4학년입니다. 그 외에 사실은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인권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바빠서 인권 활동은 좀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활발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기 것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들 기대하고 계신 지금 상황을 접수했습니다. 이제 소개해 주실 텐데 우리 김유진 원장님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네일샵 말고도 다른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도 운영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소개와 이제 그 홍보 이런 기회도 드리겠지만 하고 계신 또 해왔던 경험들을 또 같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네 분 일하는 직장 또는 이제 대표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모셨잖아요. PR의 시간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우리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부터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우리 마 대표님부터. 네, 제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그 주식회사 꿈제작소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네. 있어요. 하나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예전에 그 2014년도부터는 저는 그때는 시작을 한 건데요. 그 사회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2018년도 5월 29일부터 법제화가 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굉장히 제 상황에서는 그 업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매년 네네 굉장히 그 교육하는 기회가 많아져가지고 제가 연 한 300회 이상을 한 연 것 같습니다. 300회요? 네네 연 300회. 365일 중에.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그 점에 그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놀랬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작년에 제가 받았습니다. 와, 네. 그리고 진짜 박수 네. 쳐주세요. 네. 300일도 중에 계산하시고 네, 300회 상을 또 이상 받으셨습니다. 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에 또 하나 카테고리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저희 그 지역사회 이렇게 지역에 들어오다 보면 가로수길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가로수길에 약 5년 전이었는데 갈수기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갈수기가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식물이 다 타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도 그 가로수길 나무가 약 반 정도는 거의 까맣게. 그래서 저 나무를 보면서 아, 저 나무들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근데 제 그 옆에 동생이 환경공학을 전공한 친구였어요. 그때 마침 2050 탄소 저감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탄소 중립 국가 뭐 이런 거 막 뉴스에 나오던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개발한 게 물을 주지 않아도 나무가 잘 사는 화분을 개발하게 됐고 그 부분에서 특허를 받아서 현재는 나라장터 그리고 학교장터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제조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특허를 받으셨다고요? 네네. 특허 받지 않으면 나라장터는 또 못 올라가니까요. 야, 개발하셔서 특허까지 네, 받으시고 네, 그런 곧 부분. 조만간 또 상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작년에 받으셨어요? 작년에 모범장애인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아이고, 받았습니다. 네. 이제 대단한 분을 이제 모셨어요. 올해는 조금 더 저희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네. 그런 우리 여성 장애인들과 함께 또 저희 이제 그 장애인 기업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관심 가지고 크게 좀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네,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저 장애인분들도 같이 근로 환경도 해주시고 예, 직접 맞습니다. 인식개선 예, 교육과 강사로도 네, 활동하시고 네. 환경에까지. 저는 정말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환경 속에 이게 얼마나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네. 잘 못 느끼니까 그런 거죠. 실제 환경에 이게 그 관심 가지고 보다 보면 아 정말 큰 그림은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하나 플라스틱 뭐 다 쓰지 말아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깊이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많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는 두 가지 일을 저희 사무실에서 잘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간접 광고는 안 받지만 네, 출연하신 분들 광고계는 얼마든지 드리니까요.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연락처랑 이런 것까지 좀 홍보를 해야겠다. 또 오늘 이제 직장인도 계시고 우리 협회도 많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차차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아우,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저는 지금 한국장애인관광협회 이사로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협회를 운영하기 전에는 여행 작가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해서 이제 유럽에 그 5주 정도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26인치 이제 캐리어를 끌고 갔다 와서 여행기를 이제 책으로 냈어요. 당시가 이제 한 6년 전의 일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서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인식이 조금 없었고요. 그리고 다녀와서 책을 냈을 때 사실 그 출판계에서도 되게 회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과연 누가 읽겠냐, 그리고 읽었을 때 어떤 뭐 효과가 있겠냐, 이런 되게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책이 나왔을 때 상당히 그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여행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모르는 분들도 있었고, 또 휠체어를 타고 어떤 여행의 뭐 애로사항,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돼서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여행을 다녀와서 책을 쓰고 난 것으로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수소문을 해서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여행을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협회를 이제 창립을 했고요. 사실은 이런 협회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이넷이라고 하는 그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무장애 관광을 하는 여행사들, 뭐 장애인 단체들, 혹은 그것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장애인관광협회도 이제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여행업을 하시는 이제 여행사들이 함께 회원이 되어서 이제 국내에 이제 무장애 관광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컨설팅도 하고 코스 개발도 하고 때로는 이제 같이 여행을 가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보 PR을 다 필요하신 분들만 계신데,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광고 다 차단하고, 예, 네 분의 광고는 꼭 해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고 계신 일도 궁금한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서로 간에 이제 화분, 관광, 여행, 뭐 이런 것만 해도 벌써 서로 궁금하신 게 막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유지 원장님 좀 부탁드려볼까요? 아이고, 네, 양보를. 주인공은 마지막에 우리 호진 등장하니까요. 팀장님 양보를 받으셨습니다. 네. 아, 네. 하고 계신 일 또 기관 소개도 네. 좋고요. 네. 양보를 늘 해주는 편이었었는데 받으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바우처 택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내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주일에 거의 40-50분 정도 신규 등록이 계속 들어오세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6년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아직도 40-50분, 일주일에 40-50분입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셔야 하고, 그리고 심한 장애인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콜이나 또 그 장애인콜을 이용하기에 아무래도 차량이 제한이 많잖아요, 대수가. 그래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거를 꼭 이용하시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이동권에 대한 편리성을 또 이렇게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해주신 우리 서울시에 감사드리면서 또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도 늘려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네, 저의 좀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택시 기사님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바우처 사업에 또 협력하셔서 애쓰면서 저희 그 장애인분들 편안하게 이동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고 싶고요. 아직 저희하고 협약되지 않으신 택시 업체분들 네, 저희하고 하시면은 네, 매출 팍팍 오릅니다. 네,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다른 업체 우리하고 협약하기 전에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의 직장은 P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잘 나오셨네요. 네. 우리 마 대표님 홍보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관장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마치 준비된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홍보를 이렇게 잘 해주셔서 뭐 사실 뭐 말씀 나오신 김에 또 이동에 관련되기도 했죠.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나 뭐 지하철, 버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우처 택시도 제도로 시작한 지도 됐고 아까 이제 홍보도 잘 안 돼 있는 상태다 말씀 주셨는데 서울시 기준으로만 해도 그렇죠.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또 신장장애인들 관련된 바우처 택시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 다 합니다. 네네. 네, 그렇죠. 신장, 시각, 아, 뇌병변 다 모든 장애인입니다. 아, 대상에는 네네. 모든 장애까지 다 네네네. 지금 하는군요. 네. 중증도 그렇군요. 중증이면 다 중증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중증에. 장골과 복직골을 이용하시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잘못 알았는데요. 시각, 신장,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또 다 확대가 됐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바우처 택시도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이나 이런 상태도 아무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알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딱 일선 현장에 딱 저 지금 계신 궁금한 분이 거 청각장애인도 되나요? 네, 청각장애인 되십니다. 아, 청각장애인도 되는구나. 맞습니다. 다른 저도 걸 저도 생각 놓쳤던 못했어요. 부분인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 네, 유형 지금 상관없이 일단 대상이 다 확대됐다고 하니까요. 아, 그렇구나. 잘 네. 나오셨습니다. 잘 초대했습니다. 네, 초대를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유준 원장님 지금 하시는 일 또 소개나 홍보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매듭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벌써 3년이 됐어요. 네, 근데 네, 네일 일 하기 전에 다른 경험들을 사실은 많이 배웠었어요. 사무보조도 해봤고, 알바도 해봤고, 뭐 제작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사실은 네일이 제 적성에 너무 맞아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비장애인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예약을 했는데, 이 디자인을 어떻게 얘기하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네. 사실은 대면할 때, 네일 할 때 제가, 메모를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색깔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면, 그게, 마음에 드시면 마음에 든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 아트를 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일 아트를. 그런 분들은 제가 그려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샘플을 보여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너무 좋아하세요. 자기 마음에 너무 잘 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네, 청각장애이지만 아주 아름답게 네일 아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네, 네. 주소랑 뭐 상호명도 뭐 저희가 유튜브에 밑에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3년 정도면 지금 요즘 사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 볼 때 굉장히 유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운영을 하셨으면. 그죠? 코로나가 2년 넘었잖아요. 그건 원장님 운영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저 사실 어제 밤 늦게까지 사실 예약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19 작년에는, 심했을 때는, 네, 2단계로 했을 땐 손님이 엄청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했었는데, 뭐, 미용는 거, 뭐, 여기, 미용도 안 된다, 뭐, 음료수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손님이 엄청 줄었는데, 그 후에
야, 요즘에 야외에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이렇게 좀 한 다음엔 예약이 점점점 늘어나갖고, 네. 좀 마스크를 실내에서 써야 돼서 좀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서 입모양을 읽기 어려워서 답답함이 있지만, 여전히 손님들은 많이 찾아주고 계셔서요. 네네. 걱정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네 분의 홍보 포인트는 저희가 확실히 저희가 알았으니까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분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는 약간씩은 이제 어떤 계기라던가 관심의 시작점을 좀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조금 더 좀 여쭤보면 어떨까, 들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홍 이사님, 그럼 예를 들면 여행적 작가를 네.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겠다, 혼자 여행을 가봐야겠다, 혹시 생각하신 네. 뭐 어떤 이런 계기라던가 그런 게 있으셨는지, 어, 그걸 또 협회라는 형태로 네. 풀어가는 것도 쉬운 결정은 네,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경험과 과정들 좀 사실 소개해 주시면 어때요? 저는 이제 그 대학교를 와서 처음으로 혼자서 이동이란 걸 해봤어요. 그 대학교 오셔서? 전까지는 사실 이제 과잉보호 아닌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누군가의, 좀, 네, 누군가의 도움으로. 도움을 받거나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혼자 이제 여행을 딱 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했고, 근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국내에선. 그래서 지금 이제 옆에 계신 이제 유진 선생님께서는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블로그가 되게 성행했어요. 그래서 그 N사의 블로그에다가 네. 제가 여행을 다녀온 곳마다 다 정보를 올렸어요.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뭐 휠체어가 가기 어떻다, 장인 화장실이 없다, 뭐 장인 화장실은 뭐 근처 어디 가야 있다, 이런 걸 다 올려서 이제 그 기록을 남겼죠. 남겼더니 생각보다 장애인분들이 제 블로그를 많이 봐주셨어요. 봐주시고 뭐 이렇게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 때도 있었어요. 뭐 혹시 일본은 가봤냐? 혹시 뭐 어디 해외여행 가보셨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일본 여행을 잠깐 갔다 왔는데 그걸 이제 기록했을 때 엄청나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되게 그 이후로 막 사람들이 일본 여행에 대한 환상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휠체어를 타시는 이제 장애인분들은 굉장히 많이 일본 여행을 가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KBS에서 앵커로 활동을 하면서 또 그때 당시에 좀 여행 붐이 불었어요. 여행 붐이 불고 이제 좀 젊은 20대, 30대들은 혼자서 유럽에 배낭여행을 하는 게 굉장히 붐이 되었어요. 너도 나도 다 유럽에 여행을 가는데 저도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래 한 10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네, 준비를 해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갔고, 근데 이제 혼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에서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 혼자 갈래? 여자애가 혼자 어떻게 가냐? 휠체어 타고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갔죠. 갔는데 제가 그곳에서 네덜란드에서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여행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직원분 한 분을 만났어요. 일부러 제가 이제 직접 연락을 해서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유럽의 무장애 관광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시면서 유럽은 이런 네트워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에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행이란 건 제 입장에서 그냥 즐거움을 꾀하는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장애인분들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여행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파리에 가서 휠체어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일정들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가야 되나 했는데 그분한테 그냥 연락을 했죠. 내가 지금 파리에 와 있는데 휠체어 고장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파리에 그 무장애 여행을 한 여행사에 연락을 취하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온전히 도와주신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파리로 연락을 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 파리에 있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제 휠체어 다 고쳐주시고, 그렇게 여행을 이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쵸. 선진국인 것도 선진국이지만, 이런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겠다. 그리고 왜 유럽은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돈을 지불하고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행사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여행사들이 좀 더 많아지거나 혹은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귀국을 한 다음에
막 책을 썼죠. 책을 막 열심히 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이 이제 출판이 된 건데 책만 출판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진 않았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장애인들이 여행을 가다니 나도 못 가는 여행을 장애인들이 가? 이런 사치스러운 사람들 막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수소문해서 장애인분들 여행을 보내드리는 뭐 서비스를 하시는 분, 혹은 뭐 여행업을 하시는 분, 혹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식 개선 운동을 하시는 분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만나 뵙고 저희가 작지만 그래도 한번 그 사회를 바꾸는 일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해서 이제 협회를 만들게 된 거죠. 아니, 네. 지금 여행 결심하고 여행 가시고 네. 그 협회를 결심한 그게 네. 실례지만 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한 5년이 조금 안 됐어요. 이제 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행은 사실 6, 7년 전에 다녀왔던 그렇죠. 거고. 6, 7년 전만 네. 해도 여행, 그쵸. 아까 이제 네. 말씀 주셨지만 요즘 블로그 당연히 요즘도 있죠.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네. 거기에 그런 경험을 올리고 사실은 요즘엔 유튜버들이 진짜 자기 당사자분들이 이제 네. 여행 이런 접근성한 유튜버도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6, 7년 전만 해도 거의 선구적인 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예, 너무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저는 좀 감사한 건 요즘에 이제 그 휠체어를 타시든 그냥 뭐 유튜버나 쇼츠, 그러니까 브이로그 하는 장애인분들이 여행기를 되게 많이 담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한편으로 너무 좋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금 더 확장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장애인들 이렇게 하면 이제 비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복지의 대상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일상을 그대로 즐기는 한 사람 그 존재 그대로 좀 인식되면 좋지 않을까. 그게 네, 좀 여행으로 맞습니다. 풀리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관심사하고도 연결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애인하고라도 사실은 막 뭐 정책이 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얘기들을 자꾸 이제 쏟아내고 또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마 대표님 네, 네, 네. 표창 상 다 받으셨잖아요. 마 대표님도 환경부에서도 받아야 어떤 될것 같아요. 창업이나, 아이고, 네네. 환경 창업이라던가 네. 뭔가를 개발하는 그런 결심하시는 거는 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기라던가 또 이렇게 딱 시도했을 때 느낌, 이야기 그런 거 조금 더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네. 늘 갖고 있잖아요. 영혼을 지금 투척 네, 하신 시도하지 건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 네. 홍 이사님 같은 네. 경우도 보면 정말 시도한 거잖아요. 네덜란드, 뭐 프랑스 다 갔다 그렇게 시도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김호진 팀장님도 그렇고 다 시도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멋지게 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여성 장애인들한테 특히 뭐 우리 장애인 모두들한테는 저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에 맞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어떤 뭔가 시도할 때, 뭔가 생각할 때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이런 말씀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 우리 모든 그 15가지 유형을 가진 장애인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일을 좀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다가 직무개발하는 부서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심 없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좀 자기 이렇게 그 주변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자기 나는 장애인이야 이래서 좀 이렇게 너무 주눅들어 하지 말고 내가 맞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저 보세요. 김유진 대표님 얼마나 멋지세요. 매듭 네일 아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자기 할 일은 다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시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행도 사실 가기도 힘들어요. 나는 일 전혀 못해. 나는 그냥 정부에서 주는 정부 지원금으로 살을래? 이렇게 하는 분들 제가 만나보면 너무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차장님 그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정말 찾기 힘들면 왜 저희 같은 장애인 기업들 이렇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교육도 받으시고 아이템도 찾으시고 이런 기회들이 주변에서 찾으면 다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그럼 대표님 네. 그런 어떤 네.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개발해야겠다, 특허를 해야겠다도 계속 무언가를 찾고 네, 시도하고 본 저는 스스로가 이렇게 예, 맞습니다. 봐오신 것들이 축적되어 오다가 이렇게 그런 되셨다고. 거죠. 환경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에 환경에. 대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언제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은 뭘까? 그것이 큰 일로 더 커지면 좋겠으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부천시청에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강당이 무지 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동그란 화분만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아주 정확히 잘 찍어 왔는데 그 안에 저희 화분은 포토존도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 태양광 경관 조명 화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낮에는 빛을 발하다가 밤에는 그 모든 분들이 지나가면서 어머 너무 예쁘다. 여기 부천시청 앞에 광장이야. 이런 글이 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야, 나무는 잘 커. 저희는 왜 몰랐죠?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사실은. 됐습니다. 이게 연구는 오래 했어요. 임상을 오래 거쳐서 그렇구나. 실제 판매되기 시작한 거는 1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빠른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막 페이스북이든지 뭐든지 이런 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다른 분들도 야. 많이 도와주세요. 아이고, 지금 오늘 저희 지역 방송에도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아이고, 네. 여기 먼저 이런 약속을 부담을 해가지고 주시다니. 사실 네. 예, 저희가 정말 이제 그래가지고- 조회수를 많이 늘리고 이제 안내를 드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장애인 기업들, 장애인들이 뭔가 저는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이 할 일은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연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도전하면 어떻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이 일을 하기 전에 23살부터 글씨를 왼손으로 사실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오른손으로 쓰다가.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 제가 영어 교육하는 학습지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글씨 이제 간신히 쓰기 시작하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전공 영어예요. 그런데 갈 데가 없잖아요. 장애인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거 해보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 팔을 못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습지라도 하면 아이들을 만날 기회는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된 거예요. 거기에 여자 직원이 41명이었어요. 남자 직원은 3명. 차가 있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었어요. 남자 직원. 제가 한 손으로 차 운전면허 따왔잖아요. 그때는 파워 핸들링이 없었습니다. 다 이거 그 스틱으로 다 했던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 따오니까 여자 직원들 다 땄잖아요. 대표님 죄송한데 그것은 얼마 전입니까? 그것도 한참 옛날이면 그거는 진짜 89년도. 역시나 선구적인 저 89년도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선구자 두 분을 그래서 양쪽에 제가 저는 그러고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운전면허를 그러면 아니, 선구자 시기엔 조금 이르셨었어요. 네. 먼저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뿐이에요. 아이고 대표님. 없으실 때 아니세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 분명히 여기 제가 오신 분들이 이야기로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두 분 다 어떤 경험과 또 이런 네. 부피와 종류는 다를지언정 뭔가의 현상이나 사물을 봤을 때 대응하시는 자세가 일단 다르셨던 것 같아요. 여행? 나는 못해.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알릴까? 일단 중도에 아마 장애를 입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서 나를 써주는 데는 어딜까? 내가 쓰임 당할 때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신 게 아닌 것. 그 출발점이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아서 너무 이제 또 오늘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하시면서 관심사나 지금 또 이 애정을 쏟고 계신 것들은 조금 또 이따가 청해 듣도록 하고요. 우리 호진 팀장님 말씀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 유진 원장님도 계시지만 시각 또 농아 이런 청각장애인 분들은 취업이나 직장 마찬가지 제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전을 이제 마 대표님은 강조해 주셨지만
학창 시절이나 이게 취업 전선을 고민하셨던 시점이 있으셨을 것 같고 지금은 그러면 센터에 계시면 사회복지 자격을 갖고 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전공을 선택하고 지금의 직업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네. 시각장애인은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주로 압도적인 그 취업이 안마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은 이제 안마업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안마보다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안마가 뭐 나쁜 직종은 아, 네.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전혀 아닌데 이제 저희 엄마의 제안이었고 이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만약에 키우게 될 때 엄마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인으로 뭐가 하면 좋을까? 네.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한테 내가 조금 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멋지다. 멋지네요. 그게 고등학교예요. 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특수학교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일반대학 대구대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제가 국어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국어 국문을 전공을 했는데 2학년쯤 되니까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근데 국어 국문해서 글 쓰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글을 써서 살 수 있을까? 뭐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국어 공문과도 나쁜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나한테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면은 정말 한번 뵙고 싶어요. 저 국어 국문과 성함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동근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제 내용을 상담했더니 사회복지가 앞으로는 대세니 사회복지를 부전공하지 말고 복수전공해라. 부전공을 하면 2급 자격증이 나오지만 복수전공을 하면 1급 자격증이 나온다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3, 4학년을 다시 1, 2학년처럼 학점을 꽉꽉 채워가면서 하나 또 그거 뭐죠? 등록금이 아깝지 않도록 4년 안에 다 졸업을 했습니다. 또 박수. 박수. 이거 박수 받을 일인 멋져, 거죠? 멋지죠. 네, 오늘 컨셉은 서로 네. 네. 정말.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훌륭하시다. 복지사로 이제 근무를 했어요. 하다가 제가 또 이제 멋진 남편을 만나게 됐거든요. 아이고, 와, 또 박수. 또 박수. 또 박수. 근데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취업 알선을 했었거든요. 그때 복지사로 일을 할 때 장애인 취업 알선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어쨌든 알선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건데 아직은 그때는 이제 2008년도 7년도 이때였거든요. 아직은 우리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안마사라는 국한으로 계속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바꿔가고 싶은 마음에 여러 업체들을 찾아다니고 정말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 깨듯이 여러 업체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취업을 시켜줬고 영원히 제 남편으로 취업을 까지도 훌륭하시다.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 지금 현재는 자녀를 셋을 그것도 네. 대단. 또 박수. 그것도 대단.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는 육아를 해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에 복지사를 사실 그때는 그만뒀었거든요. 근데 그만뒀었지만 사실 제 마음에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그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유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잡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말씀 네. 들었는데 도전이나 용기를 내지 않은 경우가 없네요. 우리 호진 팀장님.
네,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도전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남편은 바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돈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싶었거든요. 헐, 제일 가고 어떡해, 싶었던 데가 어떡해. 이사님께 또 부산이었어요.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어떡해. 네, 부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한번 해봤죠.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가는 거는 뭐 기차로 가고 뭐 등등 가면 되잖아요. 그 아이들도 뭐 아이들이 제 눈이 되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가면 되는데 차가 없으면은 이 짐이 많잖아요. 아이 셋에 저의 짐까지 해서 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 예약해 놓은 숙소로 짐을 먼저 택배로 붙여놓는 거예요. 네. 저희 먼저 걔가 이제 안 도착했더니 술래. 그래서 그쪽 이제 플랫폼에서 거기서 이제 얘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제 반대로 집에 올 때도 거기에서 우리가 집으로 먼저 그 택배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이동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셋이 여행을 하면서 되게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만약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뤄뒀다면 저에게는 그런 또 그렇지. 추억의 시간이 없었겠죠. 네. 그냥 하여튼 환경이나 지금 네. 상황으로만 돌리고 네. 다른 생각이나 다른 시도 안 하셨으면 경험하지 못할 그런 아니, 일들. 호진 팀장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숙소까지 짐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들도 생겼어요. 여행 서비스들이. 그렇군요. 이제 나중에 끝나고 네네. 어떤 걸 이용하시면 될지 네. 향후에는 그런 걱정 없이 자, 남편분 그 없이. 그 정보를 저희 유튜브 나중에 올라가면 밑에다가 네, 오늘 올려놓은 정말 걸로. 제가 네. 잘 온 것 같습니다. 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뭐, 예,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의 공통점, 오늘 일하는 여성으로서 모신 부분이 그걸 고려해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언가에 그냥 수동적으로 살지 않으신 그런 면면들이 이제 느껴집니다. 우리 유진 원장님, 마찬가지 아마 농인분들 뭐 취업이라던가 창업 이런 거에 제한이 많이 또 있으시잖아요. 유진 원장님도 지금 네일샵을 하시지만 그 전에 또 다양한 시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걸 어떻게 극복 또는 뭐 극복이란 말 요즘은 별로 안 쓰죠. 그것들을 어떤 과정을 겪어오셨고,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방송을 또 보시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의 키워드가 그냥 상황이 안 좋아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진 원장님도 원장님이시고 이제 3년째 운영하시니까요.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밑에 적어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내일 시작하는데 이 적성을 찾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예전에 조금씩 아마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겠지만 고3 졸업하고 때가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떤 일을 할지, 대학을 갈까, 안 취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대학 원하는 과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너 대화가 안 되잖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어떻게 대화할래? 라고 얘기를 해서 또 다른 과는 어때? 그래서 농아인이 하긴 어려워, 장애인 어려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사실은 대학 가는 걸 사실 포기를 하고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무슨 저 차별이나 약간 무시하는 약간 저 혼자 비장애인의 사회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무보조 1년 7개월 정도 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농아인을 배울 수 있는 바리스타가 있다 그래서 가봤는데 사실은 세세한 교육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웠으니까 나도 한번 커피숍에 취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카페에 구인 공고가 나면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된다고 다 거절당한 거예요. 복지관에 소개받고 도전하는 거는 싫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수입은 필요하니까 햄버거 파는 곳에 약간 가서 제가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1층, 2층 이제 큰 매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사실은 저하고 이제 청소 담당이 농아인 2명과 청인 3명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는 안 들리니까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청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장애인 분이. 그래서 뭐지? 라고 했는데 넓은 곳을 막 계속 진짜 힘들게 다 청소를 하고 나서 1층에 딱 내려가니까 너무 충격적인 게 거기서 다른 알바들은 막 얘기를 하면서 수다를 떨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상황이 있을까? 아니라 같이 네, 화를 내야 네. 할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네. 아, 이게 내가 계속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사실 이건 하나의 예고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일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나중에 한 게 복지관 홍보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수화통역이 있다라고 거기 써 있는 것만 보여서 사실은 그거를 계기로 가서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피부 미용이랑 뭐 이런 네일 아트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청인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수화통역사 옆에서 그 내용을 정도해 주니까 아,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아, 피부 미용에 대한 지식도 배우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피부 미용 샵에서도 잠깐 일하고 아는 언니가 추천을 해주게 네일 아트가 너는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어디에 있어? 라고 소개했는데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게 나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다행히 다른 곳은 배우려고 해봤는데 수화통역 지원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가냐면 일산직업학교라고 일산 장애인 거기서 거기 가서 계속 수화통역과 네일아트와 관련된 걸 배운 후에 사실은 이제 거기는 이제 거기서 배우는 건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 배우고 자격증 딸 때까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료 딱 그냥 몇 개월 그 가르쳐 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자격증을 획득해야 되니까 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용 학원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딸 때까지 좀 사실은 그 학원을 다니는데 농아인은 사실은 그 일산직업학교에선 6개월 그냥 배우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학원 다른 데 가려고 해도 사실은 수화통역사를 제공을 안 해주니까 갈 수도 없고. 근데 결국에 지금 거기 계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냥 돈을 내서 한 달 정도 더 배워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용 학원에 찾아서 뭐 돈 학원비나 여러 가지를 조율을 해서 한 달만 정말 매일 가서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내일 일자리가 사실 많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늘어났지만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후에 늦었지만 3년 전에 서울 홍제동에서 네일샵에서 농아인이 일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받고 고민 끝에 취업을 하고부터 일을 지금까지 계속했죠. 처음엔 사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농아인 다른 선배들한테 한번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서 저도 저만의 디자인을 뭐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소통을 말씀 하기 위해서. 다 듣는데 네. 중간에 끊을 수 없을 만큼 파란만장한.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네. 제가 다른 건 거의 도전을 해봤지만 안 해본 게 있거든요. 제일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청각 장애인분들과는 소통을 해볼 방법을 못 찾았어요. 만약에 제가 네일 아트를 하러 간다. 그 옆에 저를 위한 통역 선생님 계실까요?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장님께 일단 원장님 샵에 대해서 근데 제가 한번 만약에 좀, 간다 그러면은 우리 호진 저는 팀장님이 원장님과 어떻게 시야대를 소통을 갖고 하면 되는 계시잖아요. 걸까요? 뭐 원장님 샵을 이용하실 수 있는지. 네. 전에 한번 경험이 있는데 네, 시각 장애인분께서 네, 장애인복지센터 위에 저 사무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점자 뭐 센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다행히 거기에 활동지원사분이 같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활동지원사 선생님이랑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지 사실 1대1로 하면 제가 너무 어려웠을 거라고. 근데 제가 이제 1대1로 대신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전달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네. 휴대폰 문자 아니요, 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 나왔어요. 네, 아이디어. 원장님 아이디어 그 나왔어요. 말씀처럼 그 요즘 핸드폰 그 문자나 이런 걸 하면 잘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뭐 이렇게 네일샵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다른 샵 보면 문자로 미리 연락을 하고 가야 돼요. 하고 뭐 어떤 거 할 건지 등등등 하고 가야지 이제 거기서는 뭐 예약하신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저는 소통이 가능하실 것 같고 또 하나 그냥 번뜩인 아이디어는 그 시각장애인들은 어쨌든 그 컬러,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다 성향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젤 네일 중에 이렇게 보석이나 이런 게 박혀가지고 오돌토돌한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 새로운 도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뭐 듭니다. 새로 창업을 하시려고? 원장님의 저는 강력한 미간이 라이벌? 없어요. 네. 아유, 뭐 좋은 의견이세요. 주변에 네. 네일아트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유진 원장님과 소통 방법을 찾고 싶었는데 대화 중에 찾았습니다. 문자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네, 카톡으로 미리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런 소통 또 이제 청각장애 그러니까 농인분이 혼자 하는 어떤 사업체에서 그런 궁금증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 분 간의 대화지만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고 그것도 좋은 정보 주신 것 같아요. 네 분 얘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끊을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여러 그 계기와 지금까지 과정만 여쭤봤을 뿐인데 이렇게 한 역사를 한 30분, 1시간씩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사회나 이런 환경적 제약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직업이나 또 현재 위치에 활동을 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쉽지만 그래도 한정된 시간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얘기를 좀 여쭤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 대표님, 그러니까 뭐 다 공통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하시는 직장 일에서 가장 이제 관심사, 이제 앞으로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두고 내가 하는 일에서의 성취던, 하는 일을 통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던 그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의 계기도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분께 좀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대표님 제일 요즘 관심사나 이 옥이 나오신 김에 내가 했던 경험 중에 제일 알리고 싶은 거. 아까 이제 도전의 중요성도 얘기해 주셨지만 혹시 더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도전에 대한 그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또는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꿈제작소에서는 정말 꿈을 제작하고 있는 태양광 네. 경관 조명 화분이에요. 일명 태양광 스마트 화분이라고 경관 하는데 조명 화분. 화분입니다. 근데 그 화분이 제가 늘 잠들기 전에 왼손으로 네. 기도하죠. 네. 청와대에 하나 넣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아무래도 판로를- 사업체를 운영하시니 네. 판로 개척이나 이걸 네. 이제 얼마 1년 이내에 아마 네, 성과하신 그래서 것 앞으로 한 같아서 3년만 있으면 제가 확장의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 기업이 있고 네, 장애인 우리 기업들이 근로자분들 네, 근로자분들 지금 더 늘려야 되고 늘려야 일자리 되지 않습니까? 창출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 기업의 공공구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구매, 우선구매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이 좀 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직은 그게 이제 잘 접속이 되질 않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요 안에 오늘은 일과 여성과 이런 부분이니까요. 저는 그 안에서 제일 그래도 키워드는 저는 도전이어야만이 모든 장애인분들이 모든 여성 장애인분들 특히나 아이 낳고 3명이나 아이 낳았잖아요. 저 사실 쌍둥이 낳았거든요. 어떻게 네. 키웠겠어요? 아니 대표님도 박수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박수 쌍둥이요. 박수 받아야 됩니다. 돼요. 네, 박수 받으셔야 됩니다. 쌍둥이를 지금 27살 2명. 아이고
네. 쌍둥이. 정말 어떻게 제가 한 손으로 어떻게 키웠는지 저 한 손으로 어떻게 키워 제가요. 아기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 또 노산인 거죠. 그런데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가슴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얘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잘 커졌네. 그래서 쌍둥이 키우면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이. 저 애들 어떻게 키워? 저 한 손으로 어떻게 키워? 지금은 절단이었던 거를 갖다 붙여서 사실 움직이진 못하는데 어떻게 키우지? 다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도 막 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요? 길 가다가 깜짝 놀란 거죠. 저 어떻게 키워? 그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저 연락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 아파트 옆에 저는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고 잠깐 한 손으로 또 끌고 나. 옛날에는 쌍둥이 유모차가 없었어요. 또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런 제가 쌍둥이를 낳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나. 정말 요즘에는 건강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마음도 네. 좀 편안해졌고요. 일단 도전에 대한 키워드를 네. 여러 번 강조하셔서 네. 우리 보시는 분들도 각인이 되셨을 것 같고 그걸 삶으로 증명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업장에 대한 확장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네. 장애인분들, 근로자분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또 맞습니다. 기여하고 싶으신 것 정말 맞습니다. 그런 저는, 마음이 예. 느껴져요. 우리 장애인분들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거를 교육으로 전환시켜주고 동기부여를 갖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꿈자작소라는 곳에 오면 일할 게 있네. 뭐라도 뭐 밀고라도 다니고 나무 그 화분 만들 때 뭐라도 뭐 만져주기라도 하고 뭐 들렀다 놓기라도 하고 뭐 이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네. 많이 들어요. 여기서 잠깐 저도 깨알 PR을 좀 하면 2년 전인가 저희 아고라에 사회적 기업 우리 대표님들 모셔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고 그런 어려움 또 일자리 이런 얘기 하셨는데 찾아보시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우리 대표님 고민 충분히 오늘 같이 좀 전달이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호진 팀장님 쌍둥이 엄마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일단은 호진 팀장님 3명 아이를 키우시는 게 어려웠을 거야. 그렇게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일단 호진 팀장님 입으로 본인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제일 이제 직장 생활 계속 하시잖아요. 육아하시면서 제일 지금 관심사나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시면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 자녀를 키우는데 저는 솔직히 나쁜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헐. 3명이요? 3명이 안 힘들다고요? 세 명이 자, 공감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니, 안 근데 힘들었다고 아니요, 하십니다. 저는 네. 한 명의 아이 그리고 혹은 쌍둥이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아이가 하나잖아요. 그럼 엄마한테만 매달려요. 이거 공감하시는 첫째 아이 엄마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둘째, 셋째 생기면은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사실 먹여주기만 하면 돼요. 새로운 육아법에 대한 네. 먹여주기만 하고 그리고 방법. 놀아주기만 하고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거 우리 특히 장애인 여성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자기가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난다고들 옛날 분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먹을 거 갖고 태어난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살 길은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엄마에 맞춰서 이렇게 또 살 수 있고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어줍지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요? 드릴 것은 어릴 때는 어른분들께 혹은 뭐 옆에 분들께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어떤 익숙해지는 그 시간을 꼭 유아기에는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지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관계 형성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아기 때만이 볼 수 있는 그 아이가 주는 행복이 있고 유아기 때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리 육아에 대한 네. 팁도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 네. 그러니까 육아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직장맘, 워킹맘으로서는 뭐 어떠셨어요? 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워킹맘으로서는 솔직히 조금 번거롭죠. 힘들죠. 네. 아, 드디어 힘들다고 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장애인 워킹맘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워킹맘은 워킹맘의 공통점인 네. 것 같아요. 저희 네. 직장의 워킹맘들과 소통하다 보면은 네, 모든 워킹맘의 공통점으로 아무래도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아이가 안 보이니까 항상 신경 쓰이고 학교나 주변 뭐 학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대한 아쉬운 말을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회에서의 워킹맘의 어려움입니다. 네. 그 정도의 제한이지 장애인으로서의 워킹맘은 뭐 별로 그다지 네, 꼽을 건 없을 것 우리 같습니다. 후진 팀장님의 오늘 말씀을 잘 네. 이렇게 따서 계속 네. 반복해서 네. 틀어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네네, 뭐 호진 팀장님 말씀만 들으면 저출생이 이미 끝났을 것 아, 같아요. 그죠? 네, 저출생이 네. 끝나고 네. 이렇게 육아 너무 네. 쉬워 약간 네, 이런 멘트. 육아 쉬워요. 그냥 아이들하고 소통하면 됩니다. 이러다가 네. 여성가족부의 스카우트 뭐 이렇게 또 어디 출연 뭐 네, 제안이 오실 것 해주셔도 같습니다. 됩니다. 전 네.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무한 긍정이세요. 네, 그리고 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서 계속 소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직장에 관해서도 저의 가장 관심사가 소통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회원분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 회원은 저에게는 장애인분들도 회원이지만 택시 운전기사님하고도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을 저는 잘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의 결정권자 우리 서울시하고도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딜 가든 늘 소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는 내가 나의 말을 하기보다 남의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전달하는 그런 소통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육아라던가 우리 네. 저 직장 워킹맘의 고충보다는 그건 이제 우리 마 대표님 말씀처럼 초긍정 에너지를 갖고 계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직장인으로서 그죠 일하는 네. 우리 직장인으로서 소통에 지금 요즘 관심을 네. 많이 가지시는 것 아주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네, 그거 뭐 아주 피부에 와닿는 얘기고요. 우리 이사님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접근성에 대한 얘기는 또 한 축으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문화, 여가, 관람에 대한 접근성.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이사님의 고민은 조금 결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 네. 또 여가, 네. 그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냐? 네. 그러니까 그 고민점이 굉장히 확고하실 것 네. 같은데 이 기회에 좀 많이 좀 사실 이제 알려주세요. 제가 주로 이제 소통하는 분들이 2030 장애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특히 10대 장애인 분들도 좀 있는데 이 친구들의 좀 특성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공연장을 가면 나도 가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뭐 BTS 좋아하면 나도 아미 그리고 가서 아미처럼 똑같은 아미처럼 이제 공연을 즐기고 싶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또래들이 있으면 같이 캠핑 가자 하면은 가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돌아보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그냥 불특정 다수 혹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나 생활을 못 즐길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게 그냥 어떤 뭐 좋은 자연 환경을 보거나 혹은 뭐 경치 좋은데 구경하는 이게 여행의 전부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좀 많은데 실제로 가보면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막 문화 체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혹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남성 장애인분들 중에 좀 이렇게 액티브하신 분들은 막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패러글라이딩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들었던 민원 아닌 민원 네. 중에 하나가 캠핑을 하고 싶다.
싶다고 하시는 오.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성 장애인 분들이. 또 캠핑 한참 유행이고 그쵸. TV에서도 프로그램 많이 뭐 하잖아요. 요즘 뭐 너도 나도 다 캠핑을 하는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캠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4년 전에 어반 캠핑이라고 해서 도심에서 하는 캠핑을 실험 삼아 해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캠핑할 수 있는 사이트도 없고 그다음에 텐트를 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공공이 운영하는 캠핑장 그러니까 뭐 서울시라던가 뭐 이렇게 경기도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들은 적어도 하나의 사이트는 장애인용 혹은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캠핑 사이트를 구비를 해놔요. 그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데크로드에 경사로가 있거나 혹은 아예 그냥 자갈이 아닌 형태로 이렇게 해주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이트는 조금씩 마련이 되는데 실제로 텐트를 치거나 혹은 이제 뭐 그 화로를 이제 불을 지피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그래도 비장애인 분이랑 섞여서 친구들끼리 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장애인 분들 중에서 이제 여성 장애인들은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이제 새로운 것들 도전해보고 싶은데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아마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제 여성 장애인분들과 함께 글램핑 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지각장애인도 포함해 주세요. 오십시오. 언제든 오십시오. 예, 오늘 다만 연결- 오셔서 역할이 연결고리.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청각장애인분도 같이 가지고 이제 휠체어 네. 타는 이제 여성 장애인분들 5명 그리고 가는데요. 오시면 저희 오늘 언제만 출연한 언제든지 세 분은 좀 아, 네. 우선권을 무조건. 오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최근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캠핑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장님들도 휠체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인프라를 조금씩 바꾸고 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신대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형태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요즘은 운동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막 그 KBS 보면 이제 그 뭐죠? 그 축구하는 여성들도 나오고 저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네네, 그 애청자시군요. 네. 근데 S사입니다. 아, S사. 죄송해요. 네. 너무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운동하는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매체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장애인 여성분들도 레저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운동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가의 형태로 운동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또 주변에 이렇게 2030 여성들 중에 이제 레저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더니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각자 어떤 것들을 하세요 했더니 헬스 하는 분들도 있고 필라테스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배드민턴 친다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여행 중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그분이 하는 어떤 레저를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것들도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장애인분들이 건강 관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늘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많이 개선돼야 되지만 이제 여행의 한 축으로는 이제 그런 여행도 있어요. 같이 뭐 바이크를 탄다거나 혹은 같이 이제 뭐 락시를 한다거나 이런 여행들도 있는 것처럼 여행이 점점 발전을 하는데 장애인분들이 하는 여행도 이제는 단순히 경치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레저도 즐기고 혹은 뭐 같이 캠핑도 하고 뭐 이렇게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여가 혹은 여행으로 좀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이제 같이 실험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이 아고라 출연하시는 분들 대화 나누다 보면 그 뒤의 삶이 또 어떻게 펼쳐지고 변화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오늘 나오신 분들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하시고 꿈꾸시는 것들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이렇게 좀 풀려 나갈지 궁금해지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각각의 위치에서 직장에서. 우리 유진 원장님 지금 내일 샵 3년 되셨잖아요. 이제 더 활성화되고 또 다른 계획, 포부, 꿈도 계실 텐데 지금은 관심 있고 지금 계획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나머지 시간은 한 분씩 이제 마지막 소감이나 말씀하실 것 청해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일을 하면서 농아인 여성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만 집중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인권을 바꿔야 돼. 인식 개선에 대한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것 중에 사실은 청각장애인 중에 약간 이제 난청인 난청인이 있고 사실은 저처럼 이제 수화하는 농아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각장애는 맞지만 수화를 모르는 사실은 청각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화를 사용하는 그 농인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그 네일 아트 샵에서 취업을 하려고 그럴 때 보면 약간 난청인 분들을 많이 하시고 농아인 분들은 취업이 잘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일산에 멀리까지 사실은 수화통역이 있어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약간 뭔가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는 게 좀 너무 아쉽다라는 고민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인을 직접 한번 교육을 해볼까? 네. 제가 수화로 직접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인권 인식 개선 관련해서 활동하는 거는 앞으로 더 큰 목표라고 하면 뭐냐면 농학교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농학교에 가서 농후배님들에게 사실은 인권 개선에 대한 교육을 직접 수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하는 사회에 나와서 저 같은 이제 같은 농아인이 활동하는 모습, 사회생활 하는 것도 다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유, 네. 멋지십니다. 또 명확한 이 계획과 포부가 있으신 상황이에요. 이게 또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변 또 우리 관련된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한 계획에 다 포함이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사전에도 말씀드려요. 이 시간 생각보다 짧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더 말씀 청해 듣고 밤새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먼저 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끼리 먼저 네네. 저희끼리 제가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출연하신 분들은 사실은 방송하고 나서 서로 연락하시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좋은 계기,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쉽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일과 장애, 여성 이런 키워드로 했고 뭐 장애와 여성 더 힘든가?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주제로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 네 분 말씀 청해 들으니 그렇지 않은 개인의 이 삶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끝으로 한 번씩 뭐 소감도 좋고요. 이 얘기는 꼭 마무리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 청해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또 준비하실 시간도 있고 하니까 왼쪽부터 제가 우리 마 대표님부터 요청을 좀 드릴까요? 네.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네요. 그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화분이 또 화분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태양광 경관 조명 화분, 일명 스마트 화분인데요. 저희 화분이 현재 세종 종합청사에 쭉 가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앞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곳곳에 저희 화분이 거리마다 그러면 제가 여성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 차별에 대한 이야기, 배제에 대한 이야기, 거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장애인도 같은 사람이다, 다양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로 앞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갔으면 참 좋겠고요. 진심으로 차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2년 고맙습니다. 계속 저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호진 팀장님. 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미 최고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성 장애인으로서 직업을 갖기 위한 혹은 직업을 갖고 있는 혹은 직업을 희망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최고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지금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최고로 살아야지만이 이 날들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지만이 다음에 멋진 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최고라는 말씀으로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호진 팀장님도 오늘 최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 이사님. 네, 오늘 그 일하는 장애 여성이라는 주제로 불러주셔서 너무 즐겁게 이야기 나눴고 또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 여성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렇게 호진 팀장님이나 유진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른 장애 유형의 여성들을 만나 뵙게 돼서 또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일하는 장애 여성의 모습은 정형화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더라도 혹은 여성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일에 내가 꼭 나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마선옥 대표님 말씀처럼 도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창직이라고 하잖아요. 직업을 직접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언제나 늘 도전해서 나만의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 원장님. 정말 오늘 대화 내용을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값어진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돼요. 저도 진짜 많이 배웠고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통 농인 여성 입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수화통역이 있는 같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만 그 안에서 선택해야 되나?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인이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내가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다양한 일을 도전을 해볼까라는 고민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화통역사가 있으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일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수화통역사가 없다 해도 당당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건 저희의 언어권이고 의사소통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좀 아쉽지만 얼마 전에 종편에서요, 우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또 인기를 많이 끌었죠. 뭐 동영상, 뭐 밈도 막 많이 만들어지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사회 관심도 많이 일으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신드롬인가 또 판타지인가 이런 논란도 사실은 좋습니다. 실제 삶을 얼마나 알려냈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네 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여성이라는 장애인분들을 대표하시지는 않지만 본인의 얘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셨어요. 본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실제 삶의 모습을 엿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아고라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회 장애인 아고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네 분 그리고 스태프분들, 수어 통역사 수고해 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